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권한은 확보했지만 법적, 재정적 특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를 얼마나 받아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산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신원이 긴급 체포한 피해자와 동거하던 6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례시 출범 전까지 이제 1년간의 시간 동안 어떤 특례를 얼마만큼 가져올지가 특례시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하고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례시 출범 전까지 1년간 특례시에 부여할 행재정적 특례를 정하고 시행령에 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통과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재정에 관한 권한도 많이 확보해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례시에 걸맞는 어떤 재정권을 부여받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커진 몸짓에 걸맞는 재정과 조세 특례 확보가 관건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창원시에서 거둔 취득세는 전체의 약 34%인 4,300억 원. 창원시는 도세인 취득세를 자체 사용하거나 현재 8대 2인 지방소비세의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재원 감소를 유발해선 안 된다는 부대 의견이 개정안에 있어 재정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 묘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거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상남도를 포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행정사무 이양 등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입니다. 정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과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00여 명. 때문에 건설 현장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지사를 구축합니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공사 직원 300여 명을 승계하면서 진주 혁신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남은 과제는 진주 본사 청사 건립입니다. 국토부는 현 인재교육원터에 본사 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인재교육원은 김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김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며 영상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충청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이 지나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수거한 큰 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온 건데요.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탐조대. 주변 탐방로를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260m 정도 떨어진 갈대섬 인근 무리에서 지난 4일 발견된 큰 고니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저병원성과 달리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데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경남에선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개체 한 마리만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개체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염이 돼 있다고 봐서 저희 그 일대를 출입 통제를 하고. 방역당국은 폐사체 발견 지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600여 농가에 닭과 오리 등 8만 2천여 마리의 이동을 3주간 제한했습니다. 아직 농가에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2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소독 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 발생을 조기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시군별 농가 전담 공무원 1,090명을 지정하여 또 검출지 주변 반경 500m 안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의 운영도 중단시키는 등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양산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신원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와 동거하던 6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도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60대 여성. 경찰이 긴급 체포한 60살 A씨의 동거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부터 동거녀와 함께 살던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주 목격됐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항상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시는 때가 보통 근데 아줌마가 폭력을 당하셨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든지. 경찰은 시신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동거녀를 먼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이곳 배수로에서 훼손된 나머지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네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훼손한 시신을 태워 유기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DNA 분석 결과 실종자의 DNA가 이 변사자와 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A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살해 시점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가용 병상은 191개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과 진주 창원 경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등 5곳의 의료기관과 한 곳의 생활치료센터에 471개의 병상을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280개 병상을 제외한 191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이통장 관련 코로나19 대란과 관련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민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소송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고 진주시장 소환과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며 진주시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는 21일쯤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상남도가 부산, 울산과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합니다. 경남도는 해당 법안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부산, 울산과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작년보다 각각 한 단계와 두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제와 사천, 의령, 하동, 함양군 등 5개 시군과 경남개발공사가 마찬가지로 4등급에 그쳤고 합천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창원과 진주, 산청, 창녕, 함안 등 5개 시군은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경남에 처음으로 창업자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이 창원에 생겼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자 등 기준에 맞으면 최대 4천여만 원의 보증금과 월 2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무상 제공한 터에 주택을 건설한 LH는 계약된 71곳을 제외한 24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아파트 2749가구를 신규 분양하는 등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주택 3천여 가구, 민간아파트 17,000여 가구 등 2749가구를 조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8천여 가구, 김해시 4천 가구, 양산시 3천 가구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